그럼 밀러도 독일 갔다 와야 되나? 율레를 이제 밀러 참 많이 계시고 그 동네 바 잘 다니더라고요. 동네 바 가서 진짜? 애플 TV 좀 틀어줘. 막 주민들과 막 술 한잔 때리면서 그거 나왔어? 밀러. 어떻게 보면 MLS 자체가 이 제도 그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엔터테인먼트. 맞아, 인터테인먼트. 왜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오늘 학교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 이제 원어민 선수님 모시고 Good morning. 다 같이 특이한 미국 축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비전상 축구에서 와들었는데 그리스 안녕하세요. 고마워. 아닙니다. 초대해서 아주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배우러 왔거든요. 아니 나도 배우러 왔어. 배우러 왔어요? 둘 다 배우러 오면 어떡해요? 수업 시간이야. 수업 시간이라고. 누구한테? 서로한테 배우는 건가요? 서로한테 배우는 거. 서로한테. 오케이. 왜 축구 나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 MLS 아직 좀 모르는 거고 나는 일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잖아.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 평생 배우는 거야. 하루하루 그냥 배워가는 거죠. 맞아. 그러다 죽으면 돼요. 일단 좋은 거는 우리 손흥민 오스틴한테 이기고 대박이었죠. 16강 이제 다 잘 마무리하고 8강으로 올라갔지. 두 경기 봤어? 잘 봤죠. 8강 근데 대박. 아주 LAFC 완전 챔피언십까지 우승할 가능성 높다. 지금 기세가 엄청 좋다고 하던데요. 미국에서 그래? 미국에서도. 네. LAFC 지금은 손흥민 합류한 후에 어느 때보다 챔피언컵 지금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기세가 굉장히 좋다. 아주 dynamic, very dynamic. 그치. 이거 영어 나오던데 very dynamic. 저기 그 토트넘들 좀 부럽지? 이렇게 막 놀리는 것도 있고. 나도 뉴스 많이 봤는데 사실 솔직히 축구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뉴스는 손흥민 is very dynamic라고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손흥민이 그냥 상대방을 갖고 노는 것 같은데. 갖고 놀아요. 역습이란 거 처음 알았어요. 그게는. 그치. 역습이라는 단어 배웠지. 역습 배우는데 LAFC 전체적으로 역습 잘하는 팀이고 그중에 손흥민 원탑. 그치. 역습. 그 역습은 제가 이해하기 좀 제대로 이해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역습은 그냥 상대방 예측 불가 예측 못하게 막 하는 거야. 막 애들립 막 치는 거야. 만약에 방송으로 치자면 역습은 좀 달라. 역습이 뭐냐면 역습이 이제 전술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만약에 상대방 팀이 만약에 나랑 크리스 붙는 거야. 오케이. 근데 크리스 나보다 너무 잘해. 그래서 내가 공을 가지고 이 공격하기가 어려워. 크리스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 내가 전략으로 그러면 내가 수비만 하다가 그냥 가끔 롱 패스 해가지고 크리스 공격을 하니까 다 올라와 있잖아. 그러면 크리스 약간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때 쳐도록 하자. 하자. 그래서 이거 전략이야. 내가 더 약하기 때문에 수비만 하다가 역습을만 활용을 해서 골 넣자. 편안하게 그냥 대기하다가 그때 막 치고 들어가는 거. 맞아. 이거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지금 LAFC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거 무슨 방법이냐면 이번에 오스틴이랑 붙었을 때 2차전 봤지? 2차전. 최룬들러 감독님이 상대방 팀이랑 붙어서 본 거야. 우리는 손흥민이랑 보안가 훨씬 빨라. 속도만 하면 상대방 수비 안 돼. 압도적.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역습을 한 거야. 일부러. 더 약해서 그런 거 아니고 아예 우리 팀 앉혀놓고 수비 라인 내리고 완전 그냥 와라. 그래. 그리고 바로 롱 패스 손흥민이랑 보안가 활용을 해서 골 넣자. 그래서 사실 오늘 전술이 너무 잘 됐어. 이 결과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 골 다 역습이야. 네 골 다 역습. 싹 다? 싹 다. 대박. 역습의 레전드. 완전. 왜냐면 손흥민 같은 선수 있으면 역습 플레이 하기가 좋아. 쉬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8강 올라가잖아요. 그치. 밴쿠버 혹시 MLS 그거 사실 캐나다 다른 나라인데 MLS 속한지 저도 몰랐어요. 진짜? 근데 옛날에 North American Soccer League 이 북미 축구 협회에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역사적으로 캐나다랑 미국 하나 이렇게 함께 했나 봐요. 밴쿠버는 내가 조금 경기도 이제 살짝 보고 공부도 했는데 팀이 나쁘지 않아요 사실. 괜찮아요? 이번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기 스타가 있잖아. 스타. 스타 누구야? 빅스타. 밀러. 토마스 밀러? 그치. 되게 약간 원래 FC한테 손흥민이 있다면 거기 밴쿠버 토마스 밀러 있다. 그러니까 토마스 밀러는 그 저기 밴쿠버의 손흥민. 그렇지. 같은 지정 선수인데 지정 선수 보통 이렇게 좀 나대는 사람 있다면 손흥민이나 밀러처럼 정말 막 넉살이 좋고 이 장 안과 바깥에 막 되게 친근하게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리더십 보여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란 미국에서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지. 밀러 되게 인성이 좋다. 밴쿠버에 물론 뮬러를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 작년에는 사실 일단 북미에서 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밴쿠버의 결승전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결승전에서 그 멕시코 팀 크루즈 아줄란테 5대0 졌지만 결국 결승전 챔스 결승전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어요. 콘카카프 챔스에 올라갔으니까 꽤 잘하는 팀이라고 봐야 되고 잘해요. 아무튼 결승전까지 올라갈 팀이면 꽤 잘하고 그리고 MLS 안에서도 정규 리그에서는 그 LAFC는 3위고 그 밴쿠버는 2위였어. LAFC보다 앞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손흥민이 사실 리그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일찍 왔으면 게임도 안 되는데 밴쿠버랑 LA 리그에서 붙었을 때 밴쿠버를 이겼어. 그때 손흥민이 없었고 오기 전이었어. 까비. 그때 슈루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손흥민 오고 나서 훨씬 좋아졌으니까 많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여기 내가 찾아보는데 그 밴쿠버의 장점들이 뭐 있냐면 단대적으로 평균 나이 좀 낮은 편이야. 어린 사람들. 두비수만 보면 오른쪽 풀백 오캄포도 22살이고 왼쪽 존슨 존슨? 뭐 친척인가? 다 20대 초반이고 앞에 또 어린 선수들 많아. 사실 멜할터 필더인데 미국 국가대표고 아마 역할 에이스 중에 한 명인데 14살이고 헐터 너무 잘하고 잘해. LAFC 거기 손흥민과 부안가 있다면 거기 밴쿠버에 밀러랑 버헐터 브로맨스. 맞아. 여기도 MLS 기사 많이 났는데 브로맨스 보통이 아니고 밀러가 약간 나 축구 형으로서 계속 막 안아주고 막 토닥토닥 해주고 리더십 버헐터 동생한테 버헐터 잘해. 진심으로 보여줬어요. 여기 잘하는 사람 많아. 여기 지금 하메드 왼쪽 윙도 캐나다 사람인데 여기 국가대표고 하메드 또 25살이니까 상대적으로 어리고 멜할터 있고 몇 살까지 이렇게 어린 사람이라고 쳐지나요? 이 축구에서는? 역시 축구는 사실 보통 네가 어른 팀에 들어갈 때 잘하는 애들이 18살, 만 18살부터 들어가는데 18이나? 근데 평균적으로 21살, 22살쯤 어른 팀에 들어가는 거고 그때 전성기. 그리고 대부분 선수들은 34살이면 은퇴해. 32살쯤이면 이미 체력이 떨어지기 하락세. 문제 뭐냐면 사실 체력이 떨어지거나 일반 선수들한테 못하는 거 아닌데 옛날에는 한 10년 전까지 선수들은 34살, 35살까지 그냥 막 뛰었는데 요즘 축구에서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경기 그냥 회복 시간이 길었어. 근데 요즘은 3일에 2경기 이렇게 하니까 2경기나 회복 시간이 없잖아. 몸이 달려. 30대 중반 선수들은 회복력이 안 좋아. 우리 회복력이 안 좋으니까. 맞아. 일반인 체력 떨어진 거랑 비슷하네요. 맞아. 운동선수도. 맞아. 지금 30대 그 중간 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손흥민 같은 선수도 지금은 사실 나이가 많지 않아. 사실 뛰는 거 보면 어린 선수랑 체력이 똑같고 실력이 똑같은데 이게 유럽에서 3일마다 경기 하나하고 그렇게 아마 싹싹 힘들었을 거야. 밀러 같은 경우에 또 독일에서 좀 잘하다가 조금 딸리기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뭔가 독일에서 큰 성적 좀 못 보다가 캐나다 간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 지금 여기 회복할 시간이 좀 많으니까. 그거 실력도 낮고. MLS 수준이 낮아서 아니라 회복 시간이 좋아서 둘 다. 뭐냐면 피터 형이 우리 MLS만 상당히 무시하잖아요. 저기 MLS 따위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기분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준이 낮은 거 맞아. 낮은 거 맞아요. 근데 MLS 내가 경기 몇 개 보니까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살짝 짬뽕 느낌이야. 짬뽕이야? 뭐 선수 11명 있잖아. 그러면 이제 유럽에 가면 EPL 가면 11명 다 엄청 잘해.
MLS는 느낌이 뭐냐면 11명 중에 2-3명 정도 엄청 잘해. 지정 선수만. 그리고 2-3명은 약간 떨어져. 그리고 2-3명은 좀 많이 떨어져. 그리고 한두 명 거의 나와 비슷한 수준. 다 내가 어렸을 때 나랑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 없고. 믿기기 힘든데. 그래서 많이 섞여 있으니까 약간 경기마다 많이 달라. 그래서 수비 못하나? 왜냐면 저기 연봉 높은 사람 2-3명밖에 없는데 당연히 때리는 공격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지 수비 약간 허술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하면. 근데 또 다 수비 못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오른쪽 풀백은 오캄보 진짜 잘하고 콜롬비아 아틀레티코 나시오날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 제일 잘하는 팀 출신이고 어리고 국가대표이니까 여기 좀 잘하고 원래 지금 부산 때문에 빠졌지만 아마 다음 경기 이제 손흥민이랑 붙을 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블랙몬이라는 미국 선수고 블랙몬. 지난 리그에서는 MVP 수비수 받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밴쿠버에 있어요. 베스트 디펜스 상 같은 거. 맞아요. 베스트 디펜스 지난 시즌 받았어. 잘하네요. 이 사람이 잘해. 블랙몬 잘하는데 아마 이제 유럽에 가도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손흥민이랑 붙어야 되니까 이제 아마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트레이닝 다시 들어갔대. 그래서 아무튼 밴쿠버는 사실 무시하면 안 되는 팀이고 안 무시해요. 잘해요. 이제 LAFC보다 이 평균 나이 좀 더 어리고 유일하게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원래 여기는 스트라이커는 화이트라는 사람인데 브라이언 화이트라는 사람인데 약간 팀의 특종왕이고 제일 잘하는데 부산 때문에 못 나올 거고 그래서 이 대신에 리오스라는 멕시코 선수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화이트만큼 잘하지 못해서 좀 이거 좋은 거라고 싶네. 팀 이름 화이트캡스인데 이름값도 못하겠네요. 화이트 빠져가지고. 그치. 캡스 만들겠네요. 내가 궁금한 거 있어. 이 밴쿠버 왜 화이트캡스라고 불러? 나도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미국인들한테 화이트캡스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좀 안 좋은 뜻도 있고 그러거든요. 진짜? 화이트캡스 안 좋은 뜻도 있어요. 이제 하얀 캡스 쓴다 그런 뜻. 흰 모자. 말 그대로 화이트캡. 근데 흰 모자 요즘 쓰지도 않고 옛날에 지금도 그런 미친놈들 있지만 이렇게 약간 인종 차별주의자들 화이트캡스 KKK 같은 그런 캡스라고 불러서 그런 뜻으로 쓰긴 있나 봐요. 옛날에는 화이트 후드. 그렇지. 엄밀히 따지면 화이트인데 그러니까 백인들이 이제 백인 인종차별주의 단체 그런 사람들이었네. 맞아요. 난리 났지. 근데 우리 일상 대화에서 미국에서는 일상 대화에서 화이트캡스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그래서 거기 왜 있었냐 했는데 거기는 밴쿠버잖아요. 캐나다니까. 캐나다 밴쿠버 일단 나라도 다르고 밴쿠버 이렇게 지리적으로 보면 앞에 태평양 바다 있고 바다 끼고 그 다음에 뒤에 산이 있어요. 근데 산은 눈에 있으면 화이트캡. 눈에 쌓인 꼭대기 얕다. 그 다음에 바다 오션 있는데 파도 치잖아요. 빨리 치면 맨 가장자리 하얘지잖아. 그래서 이중적인 뜻으로 이렇게 만들었대. 그래서 밴쿠버 화이트캡스라고. 약간 시적인 그런 거네. 되게 순수하고 좋은 이름인데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안 좋은데 캐나다는 오히려 자연 관련된 그런 거네. 우리 들으면 왜 저 나쁜 새끼들 이름 갖고 그렇죠. 이런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안합니다. 아주 좋은 뜻으로.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나는 이제 오스틴한테 솔직히 좀 쉽게 이겼고 이번에 밴쿠버 화이트캡스로 붙는 게 약간 좀 난 기대돼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잘 할 것 같죠. LFC가 이길 것 같죠. 모르겠어. 역습 말이야. 역습을 활용해서 그럴 수도 있지. 미국 그런 분들 기사들이.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거 사실 한편으로 좋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나쁠 수도 있는데 이틀 만에 오스틴 FC 이겨가지고 생각보다 일단 빨리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신인 팀이 더 많아졌는데 부안가 거기 어디 가지? 프랑스도 가고 저기 손흥민 한국도 가고 멀리 장비행도 타야 되고 다시 갔다가 다시 와서 3주 쉬면서
이 몸 관리. 공부 너무 많이 했다. 축구가 왜 바꿨어? 나 그냥 MLS 그 전문 채널 그냥 틀어놓고 뭔가 그 설거지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축구 잘하는 사람들 나도 생각하니까 몸 막 이 항상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맞나, 오래 쉬면 막 힘도 빠지고 정신도 목 차릴 때가 개인적으로 저는 있던데 프로 선수들은 다르겠지. 여러분 여기 비전선 축구에서 크리스 덕분에 우리 MLS 정무 라디오 내용 그대로 한국말로 바로 이렇게 근데 진짜 많은 말. 여기 그냥 느낌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 지금 다른 팀들은 대부분 인터 마이애미도 그랬고 그러니까 1대1로 그렇게 비기고 있으니까 한 경기도 뛰어야 되는데 이 LA 같은 경우는 크리스 말한 것처럼 일찍 끝났고 다음 경기 아마 23일일 거예요. 예. 거의 17일 남았는데 22일이나 3일 둘 중에 하나인데 아직 확정 전이고 맞아. 아직 모르고 근데 3주 일단 3주 뒤에 너무 길고 거기다가 크리스 말한 것처럼 A매치 중간에 있으니까 사실 여기 국가대표 선수들은 밴쿠버도 몇 명들이 있고 LA도 어차피 멀리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럼 밀러도 독일 갔다 와야 되나? 밀러 이제 국가대표 밀러 참 많이 계시고 그 동네 바 잘 다니더라고요. 동네 바 가서 진짜? 애플 TV 좀 틀어줘 막 주민들과 막 술 한잔 때리면서 그거 나왔어? 밀러 그 동네 평이 되게 좋대요. 이렇게 나는 집에서 연습 왔다 갔다만 하고 주민들이랑 안 어울리고 이런 선수 있는 반면에 밀러는 되게 그 덕살 좋고 뭔가 친근한 그런 모습. 지금 말이 또 많은 게 MLS 사실 이 일정이 좀 안 맞아요. 맞아요. 플레이오프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A매치 있으니까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그럼 차라리 A매치 갔다 와서 플레이오프 시작하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같은 날 스케줄이 겹치면 그럼 A매치 우선이에요? 아니면 왜냐면 LFC 무조건 A매치 우선. 그러네. 경기 몇 개 빠진 거 보니까 맞아. 근데 그거 LAFC 다 뭐 너그럽게 봐주는 거야? 아니면 미리 계약상 그래. 실화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 되게 특이하네요. 유럽에서 가끔 아프리카 컵 하잖아. 유럽 리그 하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이 아프리카 선수들 빠지는 거야. 한 달 정도? 뭐 어쩔 수가 없어. 그 또 임대 그거 뭐예요? 뭐 물건 집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임대 거기 토트넘들 좀 내가 아파하니까 빨리 좀 임대 좀 달라. 임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잠시 빌리는 거예요? 재밌다. 야 몸값 뭐 10억 줄게 임대해줘. 맞아. 이런 사람인데 만약에 그치. 왜냐 이제 이번에 아마 그거 봤을 거야. 손흥민 이탈리아 임대 간다. 크리스라는 선수 있어. 근데 몸값 비싸. 내가 알베르토 팀이 크리스 몸값 낼 수가 없어. 돈이 없어. 나 1,000억짜리야. 근데 여기서 크리스도 이제 뭐 감독이랑 안 맞거나 뭐 이유 때문에 뭐 안 뛰고 있어. 못 뛰고 있어. 그 크리스 뛰고 싶은데 또 내가 나한테 크리스 같은 사람 필요해. 그래서 내가 팀한테 얘기해서 나는 여기 몸값 지금 못 내는데 임대로 보내줘라. 내가 월급을 내가 내줄게. 여기 입장에서 좋잖아. 왜 월급 돈을 아낄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 이번에 또 MLS 왜 다르냐면 MLS 이제 리그 일찍 끝나잖아. 그럼 MLS 끝나고 나서 유럽에서 아직까지 리그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 나왔던 게 AC 밀란에서 이탈리아 잘하는 팀에서 우리 손흥민 임대로 받자. 그러면 AC 밀란 쪽에서 월급만 내주고 그리고 손흥민 와서 리그 끝날 때까지 뛰고 옛날에 데이비드 베컴도 그렇게 했었어. MLS에서 뛰다가 MLS 끝나고 AC 밀란으로 왔었어. 뭐 이런 말이 많아. 이탈리아에서도 요즘 손흥민 임대로 온다고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아직은 플레이오프 안 끝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절대 이런 말이 못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학교 그 정규 학교 동안 못 가는데 여름 동안 막 알바 그 뛸 수 그런 거. 알바 준 사람. 라이프 가이드 나뭐 놀이공원 라이프 가이드 좀 할게. 내가 선수 월급 내고 놀고 있으니까 네가 가지고 가라. 대신 월급 줘 이런 거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몸도 뭐 안 풀려 있고 어차피 돈도 못 벌고 뭐. MLS 선수들한테 유럽에 임대로 가는 게 좋지. 괜찮네. 그렇지. 사실 이거 미국이 일정 보면서도 내가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 뭐죠? 플레이오프인데 뭐 예를 들어서 밴쿠버 지난 경기에서 1차전 3대0 이겼어. 그리고 2차전 1대1 비기고 있는데 무승부? 그러면 내가 유럽이었으면 당연히 그냥 비기면 올라가는 거지. 한 경기 3대0 이겼으니까 근데 승부차기 하더라. 그래서 내가 환장을 하면서 승부차기 뭐야? 그거 재밌잖아요. 승부차기.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꿀잼. 딱 미국 문화인 것 같아. 가위바위보 같잖아요. 근데 짱이야 이런 거. 스포츠 재밌게 만들자. 그래서 미국은 플레이오프에서는 미승부라는 거 없어요. 이탈리아 사람 보기에 되게 꼴 보기 싫겠다. 그런 거 승부차기. 아니야.
보기 좋은데 우리 보기에는 약간 이게는 불평등하다. 1차전에서 우리 3대0 이겼는데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얘네들이 비기고 승부차기로 이기면 얘네들이 이기고 3차전에서 또 비기고 승부차기로 이기면 이 팀이 올라가는 거니까 유럽 사람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 이겼는데 좀 합리성이 좀 떨어진다. 이거 결론 사실 미국 팀은 1차전, 2차전 둘 다 비기면서 승부차기만 하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보기에는 되게 근데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MLS 자체가 이 제도 그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엔터테인먼트. 맞아, 엔터테인먼트. 왜냐면 서부 7위 팀, 고위 골등 팀이 챔피언십 될 수도 있고 우리 또 언더독 그 골등 약간 응원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치. 그래서 좀 특이하긴 한가 봐요. 맞아. 내가 봐도 이 배우면 배울수록 특이하구나. 맞아.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때리는구나. 왜 크리스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스포츠는 그냥 엔터테인먼트야. 엔터테인먼트. 근데 이거 나 이거 우리 배울 게 많다고 봐. 예. 유럽은 오히려 너무 진지하게 이기려고 하니까 어떤 경기들 재미 하나도 없고. 근데 축구 많은 애들이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 많은 애들이 다 MLS 안 보고 유럽만 보죠. 그렇지 뭐 매니아들 그런 매니아들. 네. 아무튼 우리는 정말 이 MLS 이제 손흥민 선수 보려고 우리 모두 다 보고 있는데 가끔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 크리스토퍼를 다 이렇게 잘 설명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 MLS 공식 라디오까지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한국말로 편안하게 설명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미국 사람들아 함께 배워갑시다. 함께 축구를. 나도 모르니까 축구할못들끼리 뭉쳐서 함께 배우자.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다 같이 손흥민 응원하고 23일 날 우리 미국 축구 수업 때 또 뵙겠습니다. 그리스 다시 한번 제가 모실게요. 다 연락해서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같이 보자. 이제 하이라이트만 보지 말고 하이라이트만 보면 피터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 경기 다 봐야 돼. 저기야. 내가 시간 되면 불러줘. 같이 보자. 여기서 아침에 같이 보고. 여기 애플 TV 정기 구독. 여기 그 시간 좀 불러서 내가 뭐 저기 시간 되면 무조건 커피 한잔 하면서 아니면 뭐 던킨 도너츠 그렇게 먹으면서 로 갈까요? 아니면 뭘로 갈까요? 먹고 싶은 걸로. 저는 알라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